119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3월 넷째 주 KBL 루마의 팩트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이 팔짱을 뺐었어요. 이동환 기자에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사폭이에요, 사폭. 회사 내 폭력.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하나 줄 수 있냐 이렇게 했더니만 자기가 4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아 그럼 이거 달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 이 보라색은 자기 거라고 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지를 삼았습니다. 다른 거 바꿔줄 때까지 제가 이거 하는 걸로. 지금 이제 보라색 말고 다른 색깔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색깔 여쭤보고 일단은 이게 이동혁 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다음 주에 기필 거 이거 돌려먹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저는 기분 좋습니다. 공짜는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 이동환 기자가 또 이렇게 또 저에게 또 이런 선물 또 깜짝 선물 주다니. 전형적인 빼앗는 사람의 멘트네요. 선물로 받았다. 본인이 먼저 주더라. 뭐 장난 삼아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 자 1부 순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저희 KCC, KGC, 현대모비스, KT, 전자랜드, KCC 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댓글 순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까와이 레너드님이 설린저가 설린저, 설린저가 설레네. 밑도 끝도 없는 이륙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그렇죠.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희 이렇게 간간히 이런 거 섞어서 또 그렇죠. 방송 분위기 바꾸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설린저가 걸린저가 아니고 설린저가 설레네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건 또 KGC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구님이 갑자기 왜 데벤 윌리엄스를 그대로 갖고 있는다고 했는지 궁금해요. 이게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 녹화할 당시에는 헤인즈로 가는 게 유력했는데 방송 녹화한 다음에 이제 급속도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오리온 할 때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얘기를 하면 거의 다 결정이 됐었었고 사실 선수단 내부에서 결정이 됐었었고 최종 결재선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바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수단에서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위에서 결재사항이 남는데 이게 심각한 어떤 오류라든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되지 않으면 거의 다 해줍니다. 왜냐면 감독 코치 쪽에서 얘기를 갖다 했었고 선수단까지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결정한 부분이니까 그걸 이제 단장이나 그쪽에서 말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농구 취재를 하면서 대부분 정말 심각한 오류라든가 어떤 문제점, 뭐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 선수가 깜빵 갔다 왔다더라, 뭐 마약이 있다더라, 또는 돈이 너무 비싸다더라, 뭐 뒷돈을 요구한다더라,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바꿔주는데 오리온은 거기에서 키를 해버렸어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엄청 거죠. 예외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바꿨어요. 그렇죠. 나중에 수정하셨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 오버가 나온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오리온 그 고위 쪽, 고위 관계자 쪽에서 투머치다. 이거는 그 영향력을 좀 잘못 쓰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킹마니님이 FA 예정자들 중간 점검이랑 행선지 뭐 약간 이런 얘기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좋은 어떤 나중에 저희가 얌얌할 수 있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여름에 뽑아봐야 될 주제들이죠. 지금 너무 급해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건 플레이오프까지 마무리된 직후에 이제 FA 예정자들 이번 시즌 활약 쫙 돌이켜보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티어를 매긴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행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얘기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방향이 있다. 킹 관이님이 사실은 저희 방송도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거는 생쌀을 넣고 물 넣은 다음에 그대로 드시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취사만 시키면 되네. 킹 관이님이 역시 킹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에 저희가 취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밥솥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압력밥솥. 압력이에요?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비슷했어요. 밥솥 성대모사 중에. 이것까지 하실 줄은. 난 이게 그렇게 웃길 줄 몰랐네요. 동현 선배 이거 가지실 자격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억울함이 풀렸어요. 색깔은 바꿔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라색 좋아해서. 그대 모습은 보라색. 좋습니다. 자, KGC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GC. 시즌 성적 26승 22패 현재 4위고요. 지난주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LG 전자랜드 연파했고요. 모두 대승 혹은 낙승이었습니다. 자, 이 설린저
이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 네, 정말 클래스가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왜 안양 KGC 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단테 존스. 그래서 저희가 단 선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단 선생이라는 의미가 한국에 와서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이면서 선수들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단 선생인데 지금 이 자레드 설린저는 설교수입니다. 설교수다. 프로페서 설. 프로페서 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결국에는 한 수 가르친다는 의미인데 진짜 저도 보면서 이게 레벨 자체가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LG전도 LG전인데 전자랜드전에선 사실은 모틀리와 스캇과 붙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6라운드 외국 선수 매치 중에 가장 핫한 매치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냥 확실한 우위. 너희 나한테 안 돼.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충격이었냐면 이 선수가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보면 이제 그냥 설렁설렁 뛰거든요. 맞아요. 그죠? 설렁설렁 뛰고 사실 점프력이 그렇게 좋냐 그런 것도 못 느껴요. 평범하죠. 운동력은. 그냥 파워 좀 좋은 정도인데 그런데 할 건 또 다 해요. 맞아요. 수비에서 해치를 쳐줄 때 해치 쳐주고 안 쳐줄 때 안 쳐주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저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경기를 읽는 눈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리고 상대 선수의 장단점을 순식간에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처법을 세운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김낙현 선수가 전자랜드에 김낙현 선수가 스크린을 받고 석점 슛을 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해치가 살짝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들어갔는데 김낙현 선수가 슛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 그리고 팀 동료 수비수가 따라올 정도만 하고 자기 마크맨을 찾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움직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틀리가 골 밑에서 뭔가를 했을 때 처음에 내줬다가 그 다음에는 몸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오버가딩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전자랜드의 어떤 볼 줄기, 그러니까 볼 엔트리 패스를 그냥 쉽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렁설렁하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버리니까 이거는 굉장히 게임을 읽는 흐름이나 능력 이런 우리가 리드 앤 리액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동환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좋다 못해서 정말 탁월한 수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 선수는 기복이 없어지고 팀 공헌도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린저가 이제 한국 데뷔전 치른 경기 끝나고 제가 문성호 선수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뭐 데뷔전이긴 했지만 설린저가 아무래도 말씀하신 운동력이 막 엄청 탁월해 보이지도 않고 발이 엄청 빠른 것도 아니니까 활동량이 좀 떨어져 보였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설린저가 있으면은 국내 선수들이 더 로테이션 많이 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문성호 선수한테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첫 번째 이 선수는 인사이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국내 선수 수비 부담 줄여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방금 유동혁 기자 얘기한 그런 똑똑함 굉장히 농구를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부담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성호 선수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농구 IQ가 진짜 남다르다는 게 저도 보면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 해지도 해지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뭐 스피드나 활동이 그렇게 여전히 뭐 뛰어나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다른 저도 그 부분에 그래서 약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비는 활동량도 중요하지만 이게 타이밍, 움직임의 타이밍이라는 게 느껴져요. 맥이죠, 맥. 맥을 잡고. 여기가 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움직임을 어느 타이밍에 왔다 가지고 해지를 예를 들면 그렇죠. 어느 타이밍에 도움수비 왔다 가지고 이 타이밍을 정말 잘 잡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구에 대한 이 감각이 엄청나게 좋다. 그러니까 그렇죠. 경험도 많이 쌓인 선수니까 이게 느껴지고 이제 수비적인 부분을 위주로 얘기했지만 공격에서는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 이런 얘기죠. 체중 많이 감량했지만 힘이 여전히 좋다. 저는 이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페인트 존에서 마무리할 때 보면은 이 선수가 엄청 민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 컨테스트를 받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때도 거의 뭐 밸런스 유지하면서 마무리 다 해내거든요. 파울이 안 불려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힘과 어떤 밸런스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또 공격에서는 픽앤팝이 가능한데 거기서 뭐 스텝백도 섞어 쓰고 거의 뭐 LG전에서는 라렌과 리오넬 윌리엄스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 거의 뭐 수비에 약간의 뭐 불안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격에서는 거의 약점이 없는 완전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슛을 쏠 때 슛 셀렉션을 이제 국내 선수들은 잘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슛 셀렉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석점을 쏘고 사실 뭐 안쪽에서는 확실히 공격을 하지만 바깥에서의 어떤 공격 빈도도 높은 편이고 그렇죠. 높은 편인데 그게 무리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선수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일본 전주훈련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인 선수 하나가 있었어요. 일본에. 그 선수가 지금 이제 국가대표대에 있는 파스카스 선수거든요. 아, 일본 국가대표. 네. 예. 약간 이제 발을 이제 절뚝거리는 그 스타일인데, 근데 그 선수를 보면서 그 선수하고 그때 KGC의 사이먼 선수하고 붙었는데 사이먼 선수를 파스카스 선수가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선수도 운동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니고 슈팅 능력은 굉장히 좋고 픽앤팝, 픽앤롤이 되는데 롤 할 때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을 컨택을 통해서 확보를 하면서 슛으로 올라가는데 그 센스가 엄청났단 말이죠. 이제 그런 선수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설린저는 설린저다. 예, 설린저 설레네. 설레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다른 게, 그러니까 KGC가 이때까지 아무래도 포워드 타입, 뭐 맥컬러나 그 전에 얼클락 포워드 타입의 외국 선수 가지고 이제 농구를 하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많이 움직여야 됐는데 지금 약간 되게 오히려 단순화 되게 쉽게 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설린저 포스트에 볼 넣어주고 아니면 이재도와 2대 게임 하면서 이재도도 뭐 풀업 점퍼 넣고 아니면 픽앤팝으로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세이브하면서 좀 완급 조절이 되게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경기 굉장히 보면서. 뭐랄까 힘이 있어 보이죠. 네, 맞아요. 물론 뭐 양희종 선수가 돌아오고 또 뭐 전성현 선수 좀 올라오고 오세근 선수 괜찮고 오세근 선수 같은 경우는 설린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스매치를 발생을 시키고 골 밑에서 활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게 맥컬러나 라타비오스 윌리엄스가 있었으면 그렇게 꾸준히 활동을 못 하는데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설린저 효과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KGC는 정상적으로 그냥 포스트에 어떤 한 선수를 박아놓고 하면 훨씬 더 강할 텐데 그렇지 않고 맥컬러라든가 뭐 또 그 이전에 얼클락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외곽 플레이 선수를 해놓으면 이게 공수 불균형이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KGC에 뭐 압박 수비를 갖다 더 해야 되고 지역 방어를 더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게임 플레이 꼬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풀리는 느낌이고 그 여기에서 지금 설린저가 들어와서 지금 장착을 하게 된다면 저는 KGC는 단연코 PO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설린저 효과를 가지고 저희가 KGC 얘기하는데 KGC는 사실 이 얘기 말고는 딱히 할 얘기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너무 임팩트가 커서 그렇죠. 예,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뭐 경기력도 체크하면서 저희가 또 다음 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설 교수도 약점들이 있겠죠. 그걸 저희가 예리하게 보고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랄까 태풍의 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좋습니다. 뿌듯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예, 그럼 자, 다음 팀. 네, 예.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모비스 현재 29승 19패 2위인데요. 지난주에 1승 2패 기록했습니다. SK KCC한테 다치면서 3연패 빠졌다가 KT의 정말 신승 예, 신승을 거두면서 연패 탈출했습니다. 아 근데 현대모비스가 일단 지금 KCC와 승차가 지금 4경기 이렇게 벌어져서 이제는 조금 1위 레이스보다는 오히려 2위 수상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마성의 쇼놈.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성의 쇼놈. 제가 사실은 뭐 커뮤니티나 이렇게 가면 막 뭐라고 그래요. 뭐 예, 손놈을 싫어한다. 맨날 쇼놈 보고 딴지를 건다. 근데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떡해요, 진짜. 예. 자, 쇼놈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제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을 품듯 네. 예, 이제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게 자식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냉정하게 예. 얘기하면 되잖아요. 기자가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손놈을. 정신 차려, 손놈. 제가 요즘에 이 뭐 이제 어떤 경기는 현대모비스 관련 경기 취재가나 이런 거 끝나면은 이 관계자분들의 한숨 소리를 듣습니다. 네. 손놈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잘할 때는 너무 좋은데 이 못할 때 문제가 너무 심각해. 일단은 뭐 공격에서 이제 뭐 문제 일으키는 것, 뭐 심판 판정하는 이건 뭐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한 얘기고 KCC는 보면은 수비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 그 경기 최근에 있었던 KCC와 현대모비스 마지막 대결이 현대모비스가 좀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경기가 헤인즈의 첫 경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안 맞아져 있었던 상황 KCC가 그리고 무엇보다 션농이 이때까지 KCC 전에서 타일러 데이비스와 매치업에서 열세 놓이면서 본인이 이제 멘탈이 흔들리면서 무너진 상황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구나는 션농 입장에서 그렇게 두려운 상대는 아니니까 그렇죠. 땡큐인 상황이었죠. 예, 이거는 현대모비스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근데 그 경기에서 밀렸어요. 네. 라구나한테. 완전히. 예, 그러니까 공격에서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이거 원래부터 수비 활동량이 떨어지는 건 않았는데 그날은 진짜 경기 끝나고도 아예 송교창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거나가 션농을 압도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비에서도 라거나에게 별로 힘을 못 쓰는 모습. 이거 좀 현대모비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점점 뭐랄까 좀 저는 악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지겠지 그랬는데 수비할 때의 버릇이 어떤 버릇이냐면 끝까지 안 따라가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그 수비를 할 때 폭이 원래 좁은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폭이 좁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폭 좁은 거 사이에서도 그러면 블럭을 쳐줄 때 쳐주고 따라가서 컨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컨테스트가 전혀 안 돼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컨테스트가 그렇게 전혀 안 되면 이게 팀 분위기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득점을 20득점하고 10리바운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경기를 갖다 잘라서 이렇게 보면 수비를 할 때 그쪽 사이드에서 빵꾸가 난다. 그럼 나머지 뛴 선수들이 허탈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수비의 어떤 유기성, 현대모비스가 잘하는 그런 유기성이 떨어지는데 그 핵심 원인이 지금 현농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수비 버릇, 저는 버릇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건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따라가서 일단 컨테스트를 해줘야 나머지 선수들이 넥스트 플레이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수비에서 맥이 뚝뚝 끊어지고 거기 그러면 전체적인 팀 집중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션농이 이전에도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 경기를 잘할 때도 이 선수가 사실 공수에서 어떤 그런 마진율을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SK, KCC, KT전은 좀 되게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몇 년 전에 한창 라거나가 수비력 떨어져 있을 때 그때 그렇죠. 현대모비스 그 모습. 그때 당시에도 약간 태엽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션농은 태엽성인지 아닌지는 저는 판단이 안 서요. 근데 이건 어떤 그 버릇, 루틴이 버릇이 그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션농이 수비할 때 그 손을 위로 뻗는 동작을 하는 사항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뒤에서 있다가 도움 수비로 블록슛 시원하게 찍을 수 있는 상황에서 확 날라와서 손 뻗거나 자기가 돋보일 때 그렇죠. 아니면은 리바운드 잡을 때 이때만 거의 이 손 뻗는 에너지, 점프하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를 때는 굉장히 이제 유동 기자가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를 때는 이 컨테스트, 그러니까 결국 컨테스트라는 게 손을 뻗어서 슛을 방해하는 동작을 컨테스트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 동작 자체가 없어요. 내 바로 앞에 이 페인트 존에서 바로 앞에서 상대 빅맨 공격수가 뭐 훅슛이나 뭘 던지는데도 이렇게 가만히 거의 손을 뻗지 않고 서 있는 상황들이 자꾸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선수가 다혈질인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인드 컨트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농구 동호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농구장에 가서 거기서 한창 경기에 열중하다 보면 하이퍼가 돼요. 좀 약간 이제 올라오죠. 네,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마인드 컨트롤이 쉽지가 않고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프로면 뭐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기함했던 건 뭐냐면 KC전 할 때 라거나가 컷인인가 2D인가 돌파를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옆에 바로 현농이 있었는데 거기서 포기를 해버려요. 아예 뜨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라거나는 쉽게 그냥 난 처음에는 무슨 반칙을 불었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내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팀 동료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이 안 된 플레이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현대모비스는 만약에 그 션농의 그런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저는 플레이오프에서 현대모비스의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설린저하고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운동력이 좋고 높이도 좋고 한데 이 선수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장점을 갖다 못 살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경기 보는 어떤 그 센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 선수가 많이 떨어져요, 사실은. 맞죠. 무리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공격도 많고. 그리고 이제 블록슛 타이밍도 좋지가 않고. 근데 그러면 자신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력을 확장력을 극대화하면서 상대를 굉장히 귀찮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설린저 같은 선수를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선수는 글쎄요,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시즌 플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웬만하면 션농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부분 보듬어 줄 텐데 이번 계급장 떼고 진짜 계급장 떼고 항상 그렇지만 그렇죠. 진짜 이번 주는 저도 이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정말 문제가 있고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이런 상태면 현대모비스가 4강 직행하더라도 되게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션농 문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현대모비스 지금 약간 플레이오프에 타겟을 맞추고 공격 좀 세팅을 좀 작업 변화를 주고 있어요. 이제 유재학 감독 말에 따르면 지금 국내 선수 득점력이 워낙 안 좋다는 얘기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좀 빠른 타이밍의 어떤 스크린 그리고 포스트업 공격 이런 것들을 국내 선수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KCC전 앞두고 팀 훈련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지금 6라운드 남은 기간 동안 현대모비스가
현대모비스가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작업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은 션농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션농이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떨지. 그날 돼봐야 알아요. 경기를 해봐야 션농의 어떤 그날 컨디션 아니면은 멘탈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날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야 뭐 맥클린의 어떤 수비 도움, 그리고 장재석의 어떤 맹활약 이런 걸로 버티지만 플레이오프는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상대도 다 알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KCC가 션농이 안 되면은 현대모비스는 이현민, 장재석 2대2다. 그렇게 해서 이현민을 이제 이준우 마크 시키면서 이현민을 완전 잠가버리듯이 이런 거 준비를 할 테니까, 그러면 다른 윙 자원들의 득점력이 살아나 줘야 됩니다. 다른 국내 선수들이.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지금 현대모비스가 이런 빠른 공격 세트 그리고 스코어링 에어리아에서 국내 선수들의 활동량 증가를 6라운드 목표로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 스텝은 좋다라고 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럼 션농의 어떤 그 비중을 갖다 지금 상태에서는 좀 줄여도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그 매 경기마다 1쿼터 고전을 하는데, 그 고전하는 이유가 션농의 수비력 때문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수비력 때문인데, 그러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맥클린이 먼저 나와가지고 뭐를 하고 거기서 뭔가 자리 잡히면 션농을 넣고, 만약 션농이 또 꼬라지를 부린다, 또 빼고 다시 맥클린 넣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현대모비스가 KT전에서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이 승리 거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맥클린의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맥클린하고 딱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격력이 좋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윙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원도 아닌데, 지금 현대모비스의 선수 구성을 보면 높이가 워낙 높고 거기에서 패턴만 잘 맞춰주면 수비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격 농구가 아니고 수비전으로 끌고 가면서 그러니까 찌그덕 거리면서 한두 점 싸움을 갖다 할 수 있는, 거기서 션농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저는 이 패턴부터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모비스가 지금 이제 골밑 중심이었던 그 농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션농이 들어가게 되면 공격 루트가 뭐 어웨이 스크린을 받아서 션농이 하든 어쨌든 하이로 게임을 하고 2대2 게임이 안 됐을 때 션농한테 투입을 한단 말이죠. 그냥 그쵸. 골밑에 1대1을. 근데 그거 지금 효율이 있습니까? 많이 떨어져. 네. 션농이 그게 강하지 않거든요. 유동 기자가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션농은 저는 무조건 외곽에 끌어내야 되고,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션농이 거기서 슬립을 무조건 해요, 습관적으로. 근데 설린전을 이렇게 보면 2대2 스크린을 할 때 슬립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게 걸어주죠. 설린전을. 걸어주고 거기에서 빠져나가지고 걸어준 그 볼 핸들러가 다른 찬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설린전한테 연결을 해서 2대2 공격을 하거나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단지 션농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뭐 농구에 대해서 좀 신예들, 신인 빅맨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크린을 정확하게 안 쏘고 자기 공격 때문에 빠져요, 그냥. 그렇죠. 움직이기 바쁘죠. 그 다음 동작에 먼저 집중하는 느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왜 짚어주지 않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크린을 하고 빠지는 이게 슬립은 뭐냐면 스크린의 변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상대 수비를 갖다 현혹시키기 위한 변형인데, 변형을 먼저 하면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무협지에서 자, 나는 이제 강해질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내려치기 한 100번을 해야 돼. 예. 근데 변초부터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 나중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 되면 정말 절대고수를 만나면 그런 평가를 듣죠. 예. 기본이 안 돼 있네. 아, 그쵸. 그쵸. 예. 예. 기본기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아노로 치면 도레미파솔 이거 치기 전에 체르니 뭐 이런 거 그렇죠. 먼저 치는 예.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에 대해서 또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션농이 2대가 좋은데 가드들이 못 살려준다, 현대모비스 가드들이. 근데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서명진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요령이 좀 떨어지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션농의 스크린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서명진이랑 뭐 션농이랑 2대2 할 때 보면은 서명진이 제대로 된 스크린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그 3점 라인 앞에서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좀 정확한 스크린을 기다리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최근에 그 KCC전도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3쿼터 시작하기 직전에 션농이랑 서명진이랑 벤치에서 앉아서 2대2 문제 때문에 계속 서로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맞아요. 이게 그렇죠. 아직도. 그러니까 예전에 이현민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와, 나는 션농하고 2대2가 안 되는데 서명진은 그래도 꾸역꾸역 하더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게 사실 스크린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현민 선수가 2대1을 못한다면 그거는 사실 이현민의 문제라고 하긴 힘들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현대 선수 좋은 거는 이제 이우석 선수가 계속 이제 존재감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 예. 팀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좋은 얘기 같습니다. 예, 이우석 좋습니다. 선수는 또 저희가 지난주에 했고 또 이번 주에 또 하니까 또 다음에 또 플레이오프 특집 때 또 이 선수의 어떤 자리매김 이런 부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T 현재 24승 24패 5위인데요. 예, 지난주 오리온에 지고 현대모비스 지면서 2패 당했습니다. 지금 연패가 3연패까지 길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허훈이 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KT가 계속 접전하다가 지고, 접전하다가 지고, 현대모비스도 잘하다가 마지막에 역전 득점 허용하고, 되게 좀 아까운 패배가 많아요. 네. 잘 싸웠어. 예. 근데 졌어. 잘 싸웠어. 그러니까요. 졌어. 예, 이게 그게 진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홍철 감독도 이제 이 어떤 KT의 최근 경기력에 대해서 막 엄청난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예. 예, 제가 만약 KT 팬이라면 예. 어떤 느낌이냐면 희망이 계속 있어요. 희망이 있는데 잘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뭔가 터질 듯 한데 안 돼. 예. 그런 느낌. 네. 그렇죠. 예, 이게 뭐 저희가 뭐 브랜든 브라운의 뭐 조합 문제, 뭐 라인업, 뭐 장신화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금 KT 내부적으로 훈련을 할 때 뭐 또 수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훈련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의 어떤 경기력을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템포 자체도 느려지고 지금 같은 어떤 공격적인 색깔로는 사실 지난 1년, 그러니까 지난해는 플레이오프를 안 했으니까 지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서 한계를 느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공격에서 기복보다 어떤 수비의 안정화를 노리는 것 같은데 KT가 가능할까요? 이 단기간에 플레이오프 앞두고 이런 수비의 안정화가? 저는 사이즈는 좋은데 그만큼의 수비력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KT가. 예. 이거는 KT 딜레마 같아요. 저는 이제 KT가 왜 젖잘싸를 할까 계속 오리온하고도 진짜 해볼만한데 졌어요. 그쵸. 현대모비스전도 역전을 했는데 결국 졌어요. 맞아요. 예. 왜 이럴까? 이 팀이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물론 뭐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는 확실한 빅맨이 없다. 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확실한 외국인 선수가 부족하다.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객관적 전력의 문제이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기는 게임이 있어야 되는데 연승이 확 나가지도 않고 그 계속 뭔가 깔짝깔짝하면서 진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두 가지. 네, 예. 일단 첫 번째는 브랜든 브라운 딜레마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한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볼 땐 KT가 할 수 있는 건 막 해요. 막 하는데 이제 브라운 같은 경우는 기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기복이 심하면 브라운이 좋았을 때는 그런 상대 자신의 어떤 팀 동력을 살려주느냐. 허운하고 브라운하고 잘 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안 맞는다. 네, 그러니까 예. 브라운이 좋았을 때도 이게 팀에 미치는 시너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럼 견디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동환 기자 말한 것처럼 수비에서 뭔가 끈끈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알렉산드를 쓴 것보다 브라운 선수를 많이 쓰게 되면 골 밑에 어떤 약점이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허훈 같은 경우에 좋아요. 좋은데 허훈이 가장 위력을 발휘하려면 정통 센터가 있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발이 조금 빠른 정통 센터. 필립 알렉산더. 발이 빠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받아먹을 수 있는 그죠? 예. 그래서 그럴수록 허훈의 파괴력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브라운을 여기 메인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를 명확하게 좀 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비 강화는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훈이 나설 때는 알렉산더를 많이 쓰면서 거기에 맞게끔 뭔가 공격 조합을 갖다가 이루게 만들고. 그다음에 브라운이 들어왔을 때는 김영환, 양홍석 또 박준영, 박지원 뭐 이런 선수 그러니까 좀 스몰 라인업인데 좀 장신인 스몰 라인업 이런 걸 쓰면서 브라운이 거기서 메인 볼 핸들 역할을 해버리니까 허훈하고 충돌을 한단 말이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허훈의 의존도가 많다고 해서 또 김영환과 양홍석이 또 메인 볼 핸들러가 되고 허훈을 약간 슈팅 가드화 하면서 1.5번씩으로 쓴단 말이죠. 이게 지금 얼기설기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좀 해주면 KT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브라운 쪽에서 생긴 어떤 교통 문제. 네. 예, 그러니까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예. 이게 참 근데 이게 저는 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네요. 지금 사실 브라운이 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 정말 휴식기도 그 중간중간에 몇 번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으면 사실은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뭐 긍정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는 힘든데 여기서 그냥 서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 브라운이 어떤 멘탈적인 부분 아니면 경기 내에서 뭐 전반을 망치고 후반에 살아난다든지 이런 어떤 기복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보는데 이것도 뭐 사실은 또 오래된 문제라 전
이게 조금 약간 한계가 아닌가? 현재 외국 선수 구성으로는? 그 저도 이제 KT만 생각하면 좀 머리가 아파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사실 뭐 소동철 감독은 더 머리가 아프겠죠. 선수들도 그렇죠. 그렇고. 근데 저가 이렇게 봐도 이게 사실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그나마 이제 단기적인 처방이 그렇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클리펠 알렉산더를, 그러니까 브라운의 어떤 밀당은 하겠죠 분명히. 코칭 대표는 밀당하는데 알렉산더를 좀 더 메인으로 쓰면서 국내 선수들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좋습니다. 자, 전자랜드로 한번 가볼까요? 예, 전자랜드 현재 24승 25패 6위고요. 이번 주 3패 당했습니다. DB, 삼성, KGC에 모두 패했습니다. 자, 전자랜드가 분위기 좋다가 또 이제 연패를 당하면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정효근 선수가 그 팀 동료 발을 밟고 지금 발목 인대 부상을 당했죠. 당했는데 최소 2주. 최소 2주. 네, 그래서 예. PO에 맞춰서 아마 준비를 할 것 같다 그러고, 지금 녹화 시간에서는 발목이 아직 부은 상태여서 자기공명 촬영, 그 MRI 촬영을 갖다가 지금 정밀 검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발목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고, 원래는 발목이 이제 붓기가 좀 빠진 다음에 이제 그 촬영을 해야 그 정확한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볼 때는 최소한 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악재가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다르게 말하면 6라운드 남은 경기는 이제 정효근 없이 치러야 된다는 그렇죠. 부분이고, 이것도 좀 이제 순위 싸움에 굉장한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주목할 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모트리 스캇이 왔을 때 어떤 공격에서 어떤 비중 문제, 기존의 김낙현, 이대현 뭐 이런 국내 선수 중심이었다가 모트리 스캇 오면서 그 이제 균형을 다시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지금 맞춰가는 과정에서 분위기 잠깐 좋았다가 지금 다시 내려갔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 교통 정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게 진짜 전자랜드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전자랜드 제가 굉장히 기대했던 팀. 그 KGC는 지금 이제 순항을 하면서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전력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KCC라든가 뭐 현대모비스나 이런 팀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PO에서 좀 더 좋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명승부를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전자랜드가 그런 팀 중에 하나라고 봤었는데, 그리고 모틀리나 스캇도 괜찮았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모틀리가 나왔을 때 좀 모트리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간헐적으로 핸드오프 플레이를 하면서 김낙현이라든가 이대현이 자신의 어떤 공간 창출을 하고 그 슈팅 찬스를 갖다 마련하긴 하는데, 대부분 모트리가 뭔가를 갖다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공격 운영다가 좀 쏠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전에 그 유동 감독의 어떤 명언, 예. 똑 사세요? 예. 똑 사세요? 떡 사세요 할까요? 인점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심화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스캇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직 팀원들하고 호흡이 잘 맞지 않는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 KGC전에서 2대2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 맞아요. 예, 맞죠. 예,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빨리 좀 수정을 해야겠다. 하려면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모트리의 경우에는 이 선수가 이기적인 플레이어라든지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발생하는 지금 합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호흡이 아직 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틀리도 지금 김낙현의 비중을 조금 올려주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간결함을 가져가야 될지 아직 조금 약간 해결책을 못 찾는 느낌이고, 김낙현 본인도 아직 이런 상황 자체가 이번 시즌에 한해서는 좀 어색하니까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스캇 같은 경우는 저도 수비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스캇 수비 흔들린 게 진짜 KGC전은 진짜 심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삼성전도 되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모트리가 파울 트러블 걸려서 스캇이 좀 많이 뛰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때도 거의 삼성에게 2대 게임 수비에도 되게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김진영에게 많이 당한 거 사실은 궁극적으로 저는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서 나가면은 이번 주 내내 팀 수비가 완전히 흔들렸어요. 그렇죠. 실점 자체가 엄청 많았죠. KGC전은 105점 내줬고, 그 전에 다른 경기 삼성전도 90점 넘게 내줬고, 이런 식으로 디비전은 113점 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격은 교통정리. 전자랜드 디비전네요. 네, 완전 디비졌죠. 미안합니다. 그렇죠. 네, 예.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들이.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격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서로의 이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그 안에서 각자가 간결함 혹은 이제 조금 이제 자기가 할 것 볼을 더 만지는 어떤 그런 플레이를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갈 것이냐, 이 교통 정리 문제. 수비에서는
로스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에너지 레벨 떨어져 있고 스캇 나올 때 어떤 2대2 수비 문제 이게 같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중에 하나라도 지금 빨리 해결해 가면서 가야지 이게 유지가 되면은 전자랜드는 일단 6강 플레이오프는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순위 싸움에서 밀려서 뭐 5위, 6위에 머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네. 지금 정영훈 선수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자랜드의 어떤 스타팅 라인업이 아마 김낙현, 그 다음에 이대환, 뭐 모툴이나 스캇, 그리고 차바위, 예. 그리고 한 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현우나 전현우나 아니면 그 예, 이윤기라든가 이런 지금 선수들. 최근에 이제 홍경기 나오니까 홍경기라든가 그렇죠. 이런 선수들 쓸 텐데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활동력이 좋은 선수를 갖다 투입을 했을 때 그리고 이 2대2 수비는 수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니까 좀 더 끈끈한 전자랜드 모습이 나오면서 반등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모트리가 리바운드를 잡았을 때 모트리가 패스를 해주고 빠르게 코트로 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는 전자랜드 전체적인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트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사세요에 좀 더 올라가는 거죠. 똑사세요의 어떤 그 분위기를 갖다 좀 더 조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드한테 주고 자기는 치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속공을 하든지 아니면 세컨 브레이크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지점에 찾아가지고 거기서 얼리 오펜스로 1대1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 모트리가 치고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쿵짝쿵짝해서 한 골 넣는다?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팀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깨지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는 이제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전자랜드가 PO에서 정혁은 이대현이 로테이션을 돌려도 어느 정도 싸울 수는 있어요. 그쵸. 그리고 잘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전자랜드의 어떤 객관적 전력을 최대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저는 정혁은 이대현이 같이 공전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혁은이 다쳐버렸어요. 그럼 플레이오프 가면 제가 볼 때 이 두 선수를 같이 쓸 때도 있겠지만 이 두 선수를 같이 쓸 때 효율성이 뚝 떨어질 수 있죠.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안타까워요 지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모토리 왔을 때 전자랜드가 약간 거의 진짜 말 그대로 똑사서였거든요. 모토리 굉장히 좀 많이 약간 몰빵을 좀 많이 해줬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단순화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전자랜드가 오히려 너무 약간 문제를 좀 어렵게 풀고 있지 않나. 공격에서 어떤 교통정리 문제를. 오히려 모토리 그냥 1대1 시키고 김낙현도 오히려 이제 모토리 있을 때는 좀 받아먹는 쪽으로 캐치앤슛 위주로 가고 스캇이 2대2 게임 센스가 좋고 패싱 게임도 되니까 스캇이랑 있을 때 2대2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화하면 좋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KGC는 지금 설린저랑 몇 경기 안 했는데도 벌써 호흡이 지금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오히려 KGC가 잘 되는 것은 전에 복잡하게 하다가 갑자기 쉽게 하니까 선수들이 더 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설린저 센스까지 붙여주면서 되게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아, 저는 예. 이거 좋은 지적을 해주는. 예.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방법이 차라리 진짜 그렇게 하든가.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맞추려면 진짜 정확하게 맞추든가. 그쵸. 근데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인가. 이거는 피오의 어떤 시간 문제. 그러니까 피오 남은 데뷔한 시간 문제. 그리고 선수 구성 문제. 이런 부분 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KGC는 기본적으로 딱 이제 설린제가 딱 맞는 카드예요. 거기만 딱 들어오면 나머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드 좋고 포워드들이 좋아. 그렇죠. 예. 근데 전자랜드는 모트리가 딱 들어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이제 정혁은이나 이대현이 같이 뛰었을 때 그리고 이 합이 잘 맞은 상태에서 같이 뛰었을 때는 아쉬운 게 없어요. 왜냐면 가드 좋죠. 김낙현 있고 한 명 차바이가 있으면 차바이가 3&D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대현 있고 정혁은이 동 포지션에서 수비에 미스매치가 안 난단 말이죠. 여기에 모트리예요. 맞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이 두 선수가 합이 안 맞는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갖다 돌린다 그러면 어느 한 포지션에서 미스매치가 나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피오는 정말 그 힘 대결인데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하고 게임을 하면 골 밑에서 미스매치를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KCC하고는 좀 잘 싸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근데 라그나 모틀리가 이렇게 했을 때 라그나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여기서 로테이션을 가야 되고 거기서 돌려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의 문제라든가
KGC하고 했을 때도 어느 한 포지션에 미스매치가 생기면서 거기가 계속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피오 어떤 화법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전자랜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현 기자가 얘기하는 그런 이제 좀 더 명확한 어떤 그런 플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팀으로 네, 저희 네, 네.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KCC입니다. KCC 주간 성적 2승입니다. 현대모비스 잡았고요. 오리온 잡았습니다. 자, KCC가 1위 약간 불안하더니 이번 주 통해서 거의 이제 안정권에 어느 정도 들어선 것 같아요. 정규리그 1위 감독님이 이류농구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니 현대모비스 끝나고 이제 주장희 감독이 이제 공식 인터뷰에서 성교창이 MVP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전창희 감독님이 제가 듣기로는 유튜브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저희 이릉농구도 그렇고 국내 농구 관련 방송들을 거의 다 챙겨 본다고 하시는데 열려 있는 감독님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 성교창 MVP 가능성 이게 댓글 얘기하면서 뭐 허운 경쟁구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는데 네네. 근데 전창희 감독도 그걸 보시고 성교창 MVP지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어떤 맥락에서 이제 성교창 MVP를 서포트하는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랑 나 감독님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감독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뭐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감독 입장에서 그 팀에 대한 선수를 한 6대4 정도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현 선수에 대해서도 이제 봉황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지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 송교창은 사실 MVP 받을 만하니까 이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철진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는 또 뭐랄까 그 이전에도 사실 이런 걸 많이 했었었고 이게 팀 케미를 위해서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견제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했을 때 그 맥락은 뭐였냐면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NBA에서 MVP 레이스를 갔다 할 때 초반에는 르브론, 엔비드, 요키치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르브론이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엔비드가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요키치가 나오고 이제 릴라드가 급부상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화제성이 있는 거고 그 송교창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MVP 레이스가 좀 더 흥미진진하게 돼 있고 물론 뭐 거기서 송교창이 거기서 뭐 효율이 좀 떨어진다 뭐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 KCC가 페이스가 떨어졌던 게 사실이고 그쵸. 그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송교창이 어떤 그 확고부동했던 MVP 어떤 레이스가 살짝 그 불안하다. 상대 팀 상대와의 어떤 격차가 좁아졌다. 그쵸.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렇죠. 그걸 뭐 예를 들어서 확대 해석해서 허운을 밀어주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유, 뭘 밀어주기. 밀어줘서 내가 이런 한 풀이라도 얻는 게 뭐가 있다고. 혹시 뭐 전화 KT 쓰시는 거 아니죠? 네? SK 씁니다. 저도 SK 써요. 이로써 이름은 KT와 아무 연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 댓글을 이제 가져왔는데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그 댓글을 가져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 MVP 레이스에 대한 논의를 좀 그러니까 화제성이 있으니까 가져오고 싶었던 건데 이게 어떻게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약간 다르게 받아들여졌나 봐요. 아니 뭐 그러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저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의도는 그거였었고 뭐 맞아요.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전창희 감독님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시즌 중반에 그 얘기 하긴 했었어요. 4라운드 때 1위면은 송교창이다. KCC는 그렇죠. 무조건 MVP 송교창이다. 확고부동하다. 근데 다만 이게 만약에 뭐 1위 팀이 바뀌면은 뭐 이제 뭐 오리온에서 이대성, 이승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때 얘기했던 그 1위 자리 확보했던 게 약간 불안해지니까 저희가 얘기를 꺼냈던 거고 그거 이제 아무래도 그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 감독 입장에서는 우리 팀의 에이스, 1위 팀의 확고부동한 에이스가 MVP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약간 이제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또 그 지지하는 발언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또 서동철 감독도 최근에 허운 MVP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서동철 감독의 그 얘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허운이 KT 선수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밀어주시는 느낌이 나요. 이제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이게 저희 뭐 우도성이다 이런 건 아니니까 뭐 예, 그런 맞아요. 부분 갖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예. 그래서 송교창이 MVP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자 전찬희 감독, 아이고 견제를 하시네. 예. 아니 근데 예. 일단은 뭐 마무리를 하자면은 네네. 지난 주를 통해서 송교창 MVP가 굉장히 유력해졌죠. 유력해졌죠. 예. 네, 맞습니다. 2위 현대모비스와 어떤 승차를 보일 수 있는 중요한 경기에서 더블을 했고 마지막 또 세기 덩크도 있었고 활약이 굉장히 좋았고 송교창의 페이스가 다시 확 올라가는. 그래요, 올라가는 송교창이 봉황이야. 송교창이 봉황새야. KCC는 봉황이 두 면이네요. 네. 예, 쌍봉황이라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결돼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어쨌든 지금 KCC가 에런 헤인즈가 온 주였단 말이에요 지난주. 어떻게 보셨어요? 예. 에런 헤인즈. 에런 헤인즈 효과를 저는 그렇게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약점하고 장점이 있다. 근데 이제 장점이 그 많이 나왔던 게임이 사실 오리온 게임이었었죠. 오리온 게임이었었고. 근데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그럼 타일러의 어떤 그런 공백을 메울 수 있겠냐? 저는 메우기가 쉽지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리온전은 이제 매첩 상성상 에런 헤인즈가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었고, 그거는 뭐 나중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KCC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나왔죠. 그러니까 에런 헤인즈 말고 또 제3의 외국인 선수 하나 더 뽑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에런 헤인즈가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특수한 어떤 매치업 그 상성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역 방어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상대가 워낙 석점이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그 상대의 어떤 골밑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라거나가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태여서 예를 들어서 브라운에게 좀 약하지 않습니까, 라거나가. 그랬을 경우에 에런 헤인즈가 들어와서 지역 방어로 변환을 시키거나 어떤 그 분위기 반전을 갖다 시키고 한 3, 4분 정도 효율적으로 뛸 수 있는 거. KCC가 어떤 모든 공격 루트가 딱 막혔을 때 에런 헤인즈를 통해 가지고 뭔가 패싱 게임을 하거나 에런 헤인즈 그 테크닉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좀 낮다라고 보는데, 특수한 매치업 상성에서는 에런 헤인즈가 한 2, 3분, 3, 4분 정도의 어떤 그 한 골 싸움, 두 골 싸움, 여기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고 봐요. 헤인즈가 나올 때 이제 지역 방어 말씀하셨는데, 헤인즈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송교창, 김상규 기동성 되고 어떤 커닝 되고 어떤 활동량 되는 이 두 명을 같이 씀으로써 어떤 헤인즈는 탑에서 공격할 때 핸들러 하고 송교창과 김상규가 사이즈 좋으니까 뒷공간에서 뭐 아예 뭐 포스트업 옵션 본다든지 커닝 노리고 이런 어떤 옵션들 활용할 수 있고, 또 플러스로 이정현을 쉬게 할 수 있어요. 이 라인업 가동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댓글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이정현이 4쿼터 때 비중이 너무 높아진다. 그리고 이정현의 2대에 대한 어떤 KC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진다. 그리고 KC가 기본적으로 볼 없는 움직임, 어떤 세트 오펜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체력 소모까지 많아졌는데, 헤인즈가 있을 때는 헤인즈가 2대 핸들러 하면은 어떤 패턴 플레이를 굳이 막 무리하게 안 해도 되니까 선수들이 공격할 때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약간 쉬면서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이정현 쉬게 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전찬희 감독이 그동안 걱정해왔던 선수단의 어떤 체력 문제를 헤인즈가 뛸 때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지적이시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탕이 깔리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에런 헤인즈가 1대1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쵸. 그 부분에서 저는 좀 비관적이에요. 아, 비관능. 네,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